코다를 안 보신 지가 조금 오래돼서 지금 보시면은 대충 코다는 데이터셋에 관한 페이퍼고요. 이분들은 COPG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화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세 가지 데이터셋 합쳐서 새로운 그 노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코너 케이스들을 많이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은 뭐 트래픽 콘이라던가 이런 것들, 트래픽 콘이라던가 저기 베리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하지만 기존 모델들은 이런 트래픽 콘이나 베리어들을 잘 탐지하지 못하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코다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봤더니 크게 두 가지, 리스크와 노벨티 측면에서 고려를 했고요. 리스크는 지금 자동차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물들을 리스크하다라고 봤고, 노벨티는 기존 모델들이 탐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 오브젝트를 노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장으로, 이 코다를 구축했던 그 자동 프로세스를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이 COPG는 이런 스타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라운드 포인트 맨 처음에 라이다 데이터랑 카메라 데이터가 두 가지가 모두 존재를 해야 되고요. 라이다 데이터는 어떤 3D의 포인트 클라우드, 점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데이터에서 그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라운드 포인트를 다 제거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 학습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개념으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각도 이런 걸 이용해서 맞아요.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카메라 이미지랑 서로 합쳐가지고요. 어떤 클러스터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 하나의 클러스터들이 각각 오브젝트다. 그래서 이니셜 프로포절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들이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 이것도 이제 학습이 잘 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배경이라고 생각되는 뭐 숲, 뭐 나무 이미지, 식물 이미지 이런 것들은 그 도로, 아파트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인터미디어트 프로포절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나 뭐 이런 건물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 카메라에서 노블하지 않은 커먼한 그냥 오브젝트들, 자동차들이라던가 보행자들 이런 것들은 다 탐지를 해서 그렇게 탐지를 한 것과 이 인터미디어트 프로포절 사이에서 중복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 지우고 나면 남은 것들은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탐지하지 못한 어떤 노블한 오브젝트들만 남게 되고 그것을 파이널 프로포절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니셜, 파이널, 이니셜, 인터미디어트, 파이널 이렇게 들어요. 네.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했는가는 이제 본문에서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한 번씩 쭉 이렇게 각도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그다음에 벤색, 그다음에 딥랩 V3 플러스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도 쓰고 캐스케이드 RCNN with SPNet 백본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COPG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널 프로포절들이 쭉 생겨났고요. 정확하게 몇 장이 생겼는가, 다시 말해서 이제 100만 장이 넘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파이널 프로포절이
생성이 되면은 남겼을 것이고 이미지를 남겼을 것이고 생성이 안 됐다면은 지웠겠죠. 그 중에 몇 개가 남겨지고 몇 개가 지워졌는가 이거는 이 논문에서 따로 명시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90% 정도를 지울 수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90% 정도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뭐 몇 장이 남았다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동화해서 90% 가까운 이미지를 다 지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only around 10%. 그래서 previous subsection에서 potential corner case, 진짜 코너 케이스는 사람이 이제 최종 확인을 해야 진짜 코너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potential corner case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unlabeled data. 이제 그냥 순수한 라이다 이미지와 그냥 카메라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포텐셜 코너 케이스들을 추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스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이 남아서 이제 이 further examination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고요. 구 교수님, 네네네. 어블레이션이 뭐예요? 어블레이션. 어떤 거요? 저 네모 안에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해부학처럼 뭐 장기를 하나씩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COPG에 대해서 하나씩 좀 그 자세히 들여다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통 많이 합니다. 예. 의학 쪽에서 쓰는 건가요? 예,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의학 쪽에서 논문 나온 것들은 좀 그렇게 많이 쓰고 우리 쪽에서도 많이 써요. 우리가 신경망이잖아, 신경. 예, 그래서 이런 그 스터디도 많이 쓰고요. 잠깐만요. 지금 온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10% 정도만 이제 남아가지고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레시홀드, 백그라운드 리무벌의 스레시홀드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커먼 클래스를 지우는 거에 스레시홀드를 높이거나 이런 거를 하면은 캔디데이트 씬, 후보 씬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worth nothing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없고 네네. worth nothing that, nothing이 아니라 H가 없네요. that 이하의 가치가 있다는 그렇게 that 이하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 잘 봐. 없네요. 완전 뜻이 그건 다르지 지금. 네. 그래서 잘못 봤습니다. 네, nothing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가치가 아마도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콤마하고 but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but it 네. 그 부분 조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벌과 커먼 클래스 서페스의 스레시홀드를 높이면은 캔디데이트 씬을 더 줄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10%도 너무 많다는 거죠. 더 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코너 케이스조차도 무시가 될 수 있다. 일종의 그 적당히 해야 된다. false positive 그 개념이죠. 맞네. 네.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높이면은 이 10%보다 더 적은 수의 정말 확실한 정보들만 남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너 케이스들이 무시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적절한 스레시홀드를 잡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 아무튼 이거는 이 신경망이나 이쪽은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해보는 게 적절한 패러미터나 스레시홀드를 잡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몇몇 씬에서 스레시홀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컨트롤하는 것이 어떤 트레이드오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루 포지티브 진짜 참 데이터를 잡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human labor required to pick them out. 사람들이 직접 봐야 하는 수, 노가다. 네, 노가다의 양과 그다음에 실제 그 트루 포지티브를 잡아내는 그 양이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펜딕스 B 여기 more ablation study on COPG 여기서 이 스레숄드들을 어떻게 변경을 시켰느냐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테이블 5에서 7까지 쭉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뭐 여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할 거는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세타는 언제 사용되었느냐면은 저희가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각도 계산할 적에 일정 스레숄드 이상이어야지만 같은 그 클러스터 안에 포함이 되고 그 각도가 너무 작아지면은 별도의 그 클러스터다라고 하는 그 각도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하나 있었죠. 그 각도를 이제 4도, 8도, 12도, 16도 이렇게 바꿨을 때 프로포절이 몇 개가 나왔는가, 그리고 씬이 몇 개가 나왔는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봤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1520이라는 숫자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선택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걔만 바꿔보면서 결과를 관측하는 거라서 지금 보시면 8도가 디폴트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5, 그러네. 클러스터 사이즈 5가 디폴트로 사용되었고요. 여기도 지금 이게 이미지가 좀 흐려서 그런데 원본으로 보시면은 50에 진하게가 되어 있습니다. 볼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50을 디폴트로 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디폴트로 놓고 각각 하나씩만 독립적으로 변경시켜 보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뭐 각도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설정한 것이 제일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잘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 컴퓨터가 고생을 많이 했겠죠. 뭐 사람이야 뭐 숫자 바꿔서 입력하고 뭐 2시간 뒤에 다시 확인해보고 또 입력하고 하면 되니까요. 6번 같은 경우에도 백그라운드를 지울 때 백그라운드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AP, Average Precision, Average Recall. Average Precision은 모델의 정확도를 의미하고요. 모델이 예측을 한 것들 중에서 몇 개나 맞췄는가를 의미를 하고 Average Recall은 실제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참값, 실제 코너 케이스들 중에서 몇 개나 모델이 이제 찝어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코다 원스 안에서 다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코다 원스는 총 이제 1040장에 152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총 뭐 10,000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는 뭐 1000장만 코너 케이스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델이 뭐 1000장을 잡았는데 1000장 중에서 뭐 600장은 실제로 맞고 400장은 틀렸다. 그러면은 이런 테이블을 하나 그려볼 수 있습니다. true, false, 그다음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해가지고요. 600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400장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00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8600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1000장을 세로줄로 이렇게 1000장을 예측을 했지만 이 중에서 600개만 맞췄다라는 거고 데이터 전체로 보면은 참값이 1000개가 존재를 했는데 모델은 그 중에 600개만 찝어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average precision, average recall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둘 다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average precision이 높은 걸 선택하겠다, average recall이 높은 걸 선택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precision과 recall 둘 다 이제 잘 확인을 하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P. 잠깐만, 이게 P하고 N이 뭐였죠? P니 포지티브? 네, P가 포지티브. 그러니까 true, false는 모델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죠. 데이터가 true냐 false냐를 의미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이제 모델이 이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받느냐, 부정적으로 받느냐를 의미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뭐 7번도 있긴 한데 다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고 이제 본인들이 각종 하이퍼 파라미터는 최적 값들을 다 찾아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네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저희의 흥미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크라우드 소싱을 줄 적에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그거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페이퍼니까 당연히 이제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내용이죠. 라벨링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클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프리라벨 더 오브젝트 인 코다, 코다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프리라벨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립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사실 클립이 저기 뭐 그 디퓨전 모델 이런 거 할 적에도 다 클립 이게 들어가는데 제로샷 이미지 분류 모델입니다. 뭐야? 잠시만요. 제로샷 모델이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면은 내가 알아서 거기에 맞는 어떤 클래스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캣이냐, 도그냐, 버드냐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넣으면은 알아서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이 텍스트 인코더가 있거든요.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이미지 인코더가 있어서 이 텍스트 우리가 이제 이미지넷은 이미지가 1000개의 카테고리가 있죠. 1000개의 카테고리를 전부 다 넣어주면은 텍스트 인코더가 이거를 어떻게 잘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또 인코딩을 해가지고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서 얘는 아마 이 1000개 중에서 개에 가까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일단 먼저 라벨링을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라벨미라고 하는 이거는 모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라벨링 할 수 있는 이런 오브젝트를 따낼 수 있는 이런 그 툴인데요. 이 라벨미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한 어떤 툴킷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클래스를 라벨링을 하고 코너 케이스를 찾아내라, 코너 케이스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이런 것까지 하려면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아웃소싱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네.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 투이야 계속 여기 투 리바이스, 네. 엔드 투 리바이스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 뒤쪽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프로포절들이 주어졌을 때 씬 안에서 또 렉이 걸렸네요. 하여튼 이 씬 안에서 프로포절이 주어졌을 때 왜 자꾸 넘어가죠? 프로포절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바운딩 박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을 이렇게 치는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했고요. 실제 바운딩 박스, 프로포절에서 적혀 있는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랑 카메라 이미지가 종종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앞선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고 거기서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라이다가 실제 이미지랑 뭐 프레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툴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meanwhile 한편 어떤 바운딩 박스들은 코너 케이스로서 새롭게 이제 쳐지기도 했는데요. 프로포절 단계에서 이 씬에 있는 다른 어떤 오브젝트가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어떤 리스키하고 노블한데도 이 COPG가 잡아내지 못한 오브젝트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경우에는 이 바운딩 박스가 새로 이제 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구 교수님이 환경 빅데이터 구축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라벨링 툴이나 이런 거 쓰지 않았나요? 저희는 텍스트 쪽이라서 이거 이미지 쪽이 아니라 텍스트 쪽이라 가지고 이런 라벨링은 뭐 특별히 없는데 그러니까 이 텍스트 쪽에서의 라벨링은 요거랑 조금 또 틀려요. 얘네들은 이렇게 박스, 그러니까 이 2D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박스를 치고 3D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라벨링 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이제 레이블미라는 걸 쓴 거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되게 잘 돼 있는 게 있는데 텍스트는 이 단어와 센텐스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 객체명, 예를 들면은 뭐 고유명사만 이렇게 조금 어노테이션을 한다거나 뭐 명사만 어노테이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중요한 거를 좀 라벨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벨링을 분류 쪽에서 생각하면 아예 전체의 어떤 그 코퍼스 문장, 그러니까 그 다큐먼트가 어디에 속하는지 10개 클래스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라벨링 할 수도 있지만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라면 그 자체에 대해서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객체명, 그 다음에 뭐 고유명사 이런 것들을 밑줄을 가면서 라벨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노테이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네들도 사실은 어노테이팅이라고 이렇게 박스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 이제 여기 라벨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라벨링.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만약 요거 객체를 뭐 사람이다, 얘는 뭐다 이런 거를 이제 중복해서 지금 조금 이제 많이 표현해 가지고 그거는 잘 의미를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온 거는 저 클립 썼다, 그 다음에 레이블미 썼다,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가 정확하게 딱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인간이 조절했다. 네, 그 다음에 그 프로포절이 미스한 코너 케이스 오브젝트들이 있을 때 그것도 추가됐다. 그 정도로만 알면 되겠네. 네, 그 정도 지금 한 거고요. 그다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논문에 이제 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그런 문제는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for equality assurance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라벨링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노테이터들이 라벨링한 거를 그대로 이제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어노테이터도 뭐 크라우드 소싱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자체 내부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 했겠죠. 그래서 이 어노테이터들의 아웃풋은 이제 다른 2명의 어노테이터들에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in the end 결국 그래서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의 코너 케이스들이 어떤 라벨, 어떤 클래스의 라벨링이 되었고요. 네. 대신에 몇몇 이제 unrecognizable, 이제 알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어떤 클래스, 그 오브젝트나 아니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 그런 그 오브젝트들은 이제 미스, 기타 이제 카테고리로 넣었습니다. MISC 미셔너리 네. 예, 클래스로 넣었다. 기타 클래스로. 예. 네, 그렇게 해서 라벨링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딱 그냥 논문이니까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further examination이 4.3에 넣었고요. 자, 5장부터가 좀 중요하죠. 익스페리먼트 실험이니까 어떻게 실험했는지 5.1의 implementation details부터 베이스라인은 일단 베이스라인이라는 건 기준 모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베이스라인 쪽에서 한번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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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라인은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모델들을 놓고 이제 코다에다가 이제 이 모델들을 이 코다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클로즈 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이고요. 앞에서 사실 이 용어들을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클로즈 월드 오브젝트 디텍션 이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고, 원 스테이지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 사각형을 치는 것과 그 사각형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뭔지를 원 스테이지 한 번에 이제 찾아내는 모델로 이제 레티나넷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투 스테이지 이 모델들은 먼저 사각형을 오브젝트를 찾아낸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뭔지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 모델들이 또 페스털 RCNN, 캐스케이드 RCNN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네. 이 모델들은 소다 10M, BDD 100K, 그 다음에 와이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사용한 모델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클래스와는 뭐 무관하게 앞에 나와 있는 오브젝트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오브젝트, 포그라운드 오브젝트가 이게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의 반대인 것 같은데요. 이게 포그라운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백그라운드 오브젝트가 있고 포그라운드 오브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포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인식할 수 있게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 같은 거를 이제 기준으로 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클래식 어그노스틱 매너 이렇게 했으니까 어그노스틱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앞에 나온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관계가 없는 그런 뜻이니까 어그노스틱이, 그래서 클래스와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그 포그라운드 오브젝트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기로는 이제 which might which might run a more generalizable representation, 보다 일반화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게 클래스 아그노스틱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코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존 데이터셋에는 없던 클래스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 클로즈 월드 오브젝트 디텍터와 비교를 했을 때 클래스 어그노스틱이기 때문에 어떤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도 얘들이 리전 프로포저를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more generalizable representation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RPN을 적용을 해서 best RCNN, cascade RCNN에다가 RPN을 집어넣은 것의 정확도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월드 오브젝트 디텍터로서 ORE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언급했던 것과 같이 ORE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따로 뭐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뭔가 이게 어떤 오브젝트인 것 같다라고 찾아낼 수 있는 그냥 오픈 월드에서 그냥 오브젝트기만 하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브젝트다라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그런 게 이미 있다는 건가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런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ORE 같은 경우는 원래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한 이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anomaly detection 또 이제 한 가지 또 디텍션 모델이 되겠는데 ODD 디텍션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어디서부터 모델명일까요? We modify the synthesis then compare and memory based ODD detection? 조금 뭐 미스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 we modify 동사고요. 네. the synthesize를 그러니까 좀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modify the synthesize then compare 이거 compare도 동사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네. 영어가 짧으네. 여긴 조금 오타가 있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아니면 뭔가 모델명이 뭔가 모델명이 뭐 synthesized and compare and memory based ODD detection. 일단 ODD detection이라고 뒤에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대로 더 그 synthesize부터 네. synthesize를 해서 비교해서 메모리 기반의 ODD 디텍션을 뭐 수정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ODD 디텍션이라고 하는 개를 수정을 했는데 왜 수정했냐면 to generate 생성하기 위해서 anomaly 바운딩 박스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수정을 했다. 뭘 기반으로? RPN 프로포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네. 것들을 수정을 했다. 근데 이 앞쪽은 좀 보긴 이 말이 안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자체가. 네. 일단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 그 어떤 오브젝트가 이상한 오브젝트가 있는 리전을 찾아내주는 RPN이라고 하는 모델이 하나 존재를 하고 이렇게 RPN이 만들어내는 프로포절에 대해서 어떤 어노멀리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어떤 ODD 디텍션 모델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 그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네. 지금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쭉 코다 콜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데 네. 코다에 대해서 이제 비교 평가를 하는데 네 가지 베이스라인 네 가지 카테고리 베이스라인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코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다 4가 붙으면서 거의 4가 붙으면서 뭐뭘 위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close 오픈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closed world object detector에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거는 그죠? 예.
close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gion proposal network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래서 더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건데 2번은 for가 없어요. for라는 문장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region proposal network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금 RPN 성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Faster RCNN하고 Cascade RCNN 이쪽에 RPN 그게 이제 성능 지표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네? 성능 지표일 수도 있잖아. RPN이 그죠? RPN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볼 수 모델인가 저게? 네. RPN이 그거의 성능을 보고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할 거고 3번은 오픈 월드 오브젝트 디텍터고 4번은 어너멀리 디텍션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다 이거죠. 그죠? 네. 네 가지를 위해서 하는데 1번에서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두 개 나왔고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의 대표 주자는 RCNN 그 다음 캐스케이드 RCNN이 될 거고 3번의 대표 주자는 ORE 모델이 될 거고 4번의 대표 주자는 OOD 디텍션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메소드가 다 뒤섞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오브젝트 디텍션 해줄 수 있는 모델들은 다 가져왔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본 거예요. 네.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코다가 이제 크로스 월드 오브젝트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다 괜찮은지를 다 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디텍터들이 다 있어가지고 걔네들끼리 또 경쟁 한번 해본 거지. 네. 대단하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들이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것도 사실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충분히 적절한 그 분류 기준들이 다 있긴 있지만 독자적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 각각의 정확도를 비교를 해서 좀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이게 뭐 특징적으로 저 네 가지를 꼭 분류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뒤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종류의 오브젝트 디텍션 할 수 있는 모델들 중에서 소타들을 다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코다 같은 새로운 코너 케이스에 대해서도 탐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어떨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관찰한 거에 대한 거는 잘한 거지. 이게 뭐 막 그냥 이걸 섞여서 처음부터 그냥 주르륵 쓴 거보다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는 거 그건 이제 과학적이니까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정성이 대단한.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뭐 대충 보면은 어떻게 이제 모델을 최적화 시켰는지 뭐 그런 네. 얘기가 나올 거죠.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은 여기 맨 밑에도 보시다시피 어펜딕스 A에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요약입니다. 왜냐면은 모델이 하도 많아서요. 이걸 다 뭐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했는지 담을 수는 없죠. 한참 그래서, 얘기하고 자세한 건 브록 보세요 이런 거야. 네, 그 we adopt 우리 채택했다부터 얘기합시다. 그래도. 네, 그 유명한 레즈넷 50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넷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이제 되어 있는 레즈넷 50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백본으로서 채택을 네. 한 거네요. 모든 베이스라인에 대한 백본으로서 레즈넷 50를 채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하나는 제외를 시킨 거죠? 네, 26번에 있는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아니 왜 또
자꾸 넘어가네요. 넘어가고 싶나 봐, 빨리. 과거로 돌아가. 빨리 넘기고 싶네. 빨리.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어. 이제 사용을 하는 캐스케이드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레즈넷 50 대신에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별도로 이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요. We utilize. 뭘 이용했죠? We utilize the official release checkpoint of closed world detector. 소다 10M이나 BDD 100K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워낙에 유명한 데이터셋이었는지 오피셜 릴리즈드 체크포인트, 이미 이 데이터들 저자들이 이제 만들어 놨던 체크포인트들의 값들을 그대로 들고 왔다고, 클로즈드 월드 디텍터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다 들고 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그러는데 소다 10M 그다음에 BDD 100K가 유명해서 체크포인트 한 게 아니라 소다 얘하고 얘 두 개에 대해서 미리 사전 학습된 클로즈드 월드 디텍터들의 오피셜 릴리즈된 체크포인트를 사용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했다는 거는 이제 이것들은 있는데 while 해가지고 YMO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이제 했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편 while 한편 또 어떻게 했냐면 뒤쪽 얘기. 그러니까 re-implementing. 그러니까 앞쪽에 이 두 개 데이터셋은 오피셜 코드에서 제공하는 체크 포인트를 사용을 했고요. YMO에 대해서는 re-implementing, 다시 이제 그것들을 조금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베이스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re-implementing에서 모든 선택된 베이스라인을 다시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죠. YMO에 대해서는 YMO가 데이터셋인가요? 아니면 네, 데이터셋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냥 미리 사전 학습된 그런 디텍터들을 그냥 그대로 오피셜 릴리즈된 체크포인트들을 그냥 사용한 거고, 웨이모에 대해서는 다 그 베이스라인을 다 리임플멘팅 했네요.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요. 왜냐면은 이제 오피셜 체크 포인트가 없어서 없으니까 뭘 사용해서 MM 디텍션 툴박스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툴박스, 그러니까 라벨링하는 이런 그런 그 툴입니다. 많이 있네. 여기 이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네. 네. 이런 도구들을 많이 알아야지. 알겠어요. 그런 툴박스를 사용해서 저렇게 리임플멘팅을 했군요. 네. 그 다음에 위트레인, 우리는 이제 학습을 모든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가 이제 위드 나오네요. 위드 이제 배치 사이즈는 16이고 12 에포크를 학습을 시켰고 1000 이터레이션의 웜업을 했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요. 이걸 완전히 짧게 그렇게 탁 배치 사이즈 얘기하고 에포크 얘기하고 이터레이션 얘기하고 웜업까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뭐 썼는지 5가지를 그냥 저 한 센텐스에 그냥 다 집어넣네. 야, 멋진데 이거.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문장 쓸 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영어를 생각보다 잘하는 애들인가. 그러니까 with a batch size of 이거를 진짜 5개의 그 파라미터 요소들을 저희 그냥 필요 없다 이거지. 그거를 한 5줄로 쓸 이유가 없는 거지. 센텐스 5개 센텐스로 쓸 이유가 없이 그냥 요 구로 그것도 저렇게 썼네요. 네,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러닝 레이트는 0.0이고요. 따로 썼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로 1씩 감소를 합니다.
그쵸. 그 8번째랑 11번째 에포크에서 10분의 1씩 감소를 합니다. 그쵸. 바이. 다시 말해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0.02로 하고 8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0.002로 하고 11번째 이후부터는 0.0002로 했다. 이런 거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by a factor of 10이 10분의 1이 된 게 아니라, 그치. 0.01이 되겠네. 그죠? 0.1이 되겠네. 그죠? 0.1. 이게 10의 그렇죠. 팩터니까 0.1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0.02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10분의 1씩 계속 줄어든 거죠. 잠깐만. decreased by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어들었는데 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그냥 고정으로 0.0.2, 0.2, 0.2, 0.2 같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0.0.2 갔다가 8번째가 10의 팩터로 줄어든 거고요. 그죠? 네. 그러면 얼마야? 10의 0.1이 된 건가 그냥? 아니면 0.02의 10분의 1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렇겠죠. 0.002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8, 9, 10 계속 갔겠죠. 네. 그 다음에 11번에서 또 0.0002가 됐겠죠.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지? 네. 이 부분. 그래서 11, 12까지 하면은 12 에포크 돌고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전체 10이니까 11, 12 이렇게. 그러면서 왜 그렇게 감소했지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어, 이제 빠르게 옵티마이즈 하는 게 중요하고 어, 나중에 가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러닝 네. 레이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네, 러닝 레이트는 보통 이제 점점 감소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오케이. 러닝 그리고 레이트.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한 가지 lastly ORE 같은 경우에는 또 based on faster RCNN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Detectron 2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오리지널 ORE 구축 방법이랑 동일하고요. 네. 소다 10M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배치 사이즈는 8이고 28 에포크를 돌렸고요. 네. The same with closed world counterpart. 클로즈 월드 카운터파트와 동일해. 그것도 동일해라는 이게 거. 동일한가요? 위에서는 배치 사이즈 16에 12 에포크라고 했는데 그거 클로즈 월드 카운터파트들은 그렇게 하나 본데 배치 사이즈를 8 그다음에 24 에포크를 하나 본데 그러면은 걔네하고는 동일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거. 네. 네.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거는 어펜딕스 A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클래스 일단은 분류부터 했겠죠. 클래스 세퍼레이션이니까 클래스 좋아요. 네. 클래스를 이제 분리부터 하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소다 10M, BDD 100K, YMO에 있는 어떤 시멘틱 클래스 셋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렇지. 네. 거기 있는 클래스들이 이제 all differ from each other 서로 다 이제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코다 클래스 셋 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다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은 다 이제 YMO나 소다 10M이나 BDD 100K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클래스는 다 코다 10M에 잠시만요. 소다 10M, BDD 100K, 웨이모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결국엔 다 코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Unified Separation 그 하나의 분류 방법은 Common and Noble Classes Common과 Noble로 분류를 하는 것이 이제
디프런트 디텍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화 정도? 제너럴리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먼저 커먼 클래스는 소다 10M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다 이제 커먼 클래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ORE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다 10M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BDD100K나 웨이모에 있는 데이터 클래스를 들고 와버리면은 ORE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클래스인 거죠. 이거는 unfair하니까 ORE가 학습을 했던 소다 10M을 기준으로 커먼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두 번째로 노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다 10M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클래스들을 이제 노블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코너 같은 경우에는 커먼과 노블 클래스를 다 이제 합치긴 했는데요. 왜? To match detector prediction in a class agnostic manner since 디텍션 프리딕션을 매치하기 위해서. 네. 그냥 클래스와 독립적으로 이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성능이 디텍션하는 성능이 어떤지를 잘 이제 매치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커먼과 노블을 다 합쳐서 코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디텍션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죠? 네. 신스 뒤에 뭘 디텍션 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 있는 클래스들을 구별하기 전에 하나의 obstacle를 디텍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래스와 독립적인 클래스를 보지 않고 클래스에 의존적이지 않는 식으로 그 디텍터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두 개를 다 컴바인 해서 코너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어떤 의미 있는 클래스들을 구별하기 전에 이제 obstacle를 디텍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나 봐요. 얘는 그냥 코너라고 또 하나 둔 것 같고 컴바인 한 거.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네. 더 있는데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 기존 프리트레인드 데이터셋 안에 있는 그런 그 데이터들에 대한 디텍션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제 오리진이라는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다 10M에 들어있는 테스트 셋이나 아니면 BDD100K 웨이모에 들어있는 어떤 밸리데이션 셋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Since robustness to corner case, 코너 케이스를 찾아내는 것에 강건하다는 것이 should not come at the high cost of detection precision. 오지 않아야 합니다.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하이 코스트 높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디텍션 프리시전의 높은 비용으로 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저게. 네. 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야? 오리진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좀 의미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진 리포트 디텍터 퍼포먼스 for reference 참조를 위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데이터셋들에 대한 어떤 성능, 디텍터 성능을 리포트 보고합니다. 오리진이라고 하는 게 소다 10M의 테스트 셋, 소다 10M을 위한 그 디텍터를 위한 테스트 셋, 그 다음에 얘네 둘 위한 밸리데이션 셋, 그 해당 밸리데이션 셋과 같은 그런 뜻이네요.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셋의 테스트셋, 밸리데이션 셋을 들고 와서 오리진이라고 구축을 했는데 왜 구축을 했냐 하면은 코너 케이스에 강건하다는 것이 디텍션 프리시전의 하이 코스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가면 해석할 때 좀 잘 설명을 해주겠죠. 이런 거는 이제 마킹을 해놓고 좀 더 가면은 뭐 확실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4번 오리진에 대한 얘기가 좀 뒤에 나오나? 그러니까 오리진이 뭔지 이렇게 잘 설명을 안 해주고 막 쓰니까 이게 약간 오리진이 뭐다 하는 거는 그냥 기존 데이터셋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왜 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클래스 세퍼레이션이잖아요. 네. 이 센텐스가. 네. 그래서 결국 클래스를 어떻게 했다는 거지? 이게 지금?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나눈 겁니다. 그럼 4개로 묶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4개인데 뭐 서로 분리된 4개는 아니고요. 이제 커먼과 노블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고 코너는 커먼과 노블을 합친 게 코너고 오리진은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소다 10M이나 BDD 100K나 웨이모에 원래 들어있었던 테스트 셋들만 뽑아서 오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리절트 보실 때 보면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정확도가 아니라 오리진, 코너, 커먼, 너블 그 4가지에 대한 어떤 분류 정확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아까 그 신스 뒤에 문장은 사실 비용 절감 때문에 아니면 뭐 아니 비용 절감이래. 그 디텍션 프리시전 그러니까 오리진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for reference를 위한 무슨 데이터 그러니까 무슨 클래스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네요. 오리진 네, 리포트. 그래서 그냥 이거 여기 테스트 셋을 썼다는 것만 보면은 기존 분류 성능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4번 오리진에 대한 부분 조금 나머지 근데 3번 커먼하고 노블이나 코너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고 이제 4번 오리진에 대한 부분만 조금 왜 뭐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뒤에서 좀 더 봅시다. 네. 일단 굳이 따지자면 기존 분류 성능이고요. 왜 굳이 기존 분류 성능을 사용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코너 케이스에 강건하다는 것이 뭔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분류 성능이 좋은 모델이 코너 케이스도 뭐 저의 분류를 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저희 상식 레벨에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오리진이 뭐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평가 디텍터의 예측 결과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시멘틱 코리스폰딩 클래스에 따라. 시멘틱 클래스들에 따라서 이제 이 분류 결과를 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4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네. ORE가 항상 특이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but는 exception이죠. 그러니까 제외하고 ORE 네. unknown을 제외하고 모든 prediction을 취급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의 모든 클래스 분류 결과랑 예측 결과랑 ORE의 unknown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예측 결과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취급을 합니다. 예, treat 쭉 뒤에 as죠. as. 그래서 treat A as B 같은데요. 네. 그래서 모든 그런 prediction을 결국 다 수식어고 all prediction 모든 prediction을 common object를 위한 prediction으로 취급한다. 그죠? 노블이죠. 네. 노블? 아니 더 뒤에 common object잖아요. 그러니까 treat A as B 같아요. 네. 예, 그래서 treat A as B인데 A의 대표 주자는 all predictions 적어갔거든요. 맨 앞에 거. 그 나머지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 ORE unknown은 should be considered as prediction for novel object고요. 이렇게가 한 세트고 all predictions of soda 시벤 detector as prediction for common object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거기 as가 또 가운데 있구나. 네. 지금 considered as 이렇게 됐는데 잠깐 한번 봅시다. 그게 맞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모든 프리시전들을 다 이제 볼 거긴 한데 ORE unknown 같은 경우에는 노블 오브젝트에 대한 그 프레딕션이다라고 이제 취급을 할 거고요. ORE unknown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프레딕션은 소다 시뱀 디텍터 예를 들어 소다 시뱀 디텍터 같은 것들은 커먼 클래스에 대한 분류다, 예측이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장. 우리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갑시다. 이거 영어 해석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도용이가 얘기한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treat A as B야. 네. 예, 지금 얘기한 거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요. 그래서 prediction of 이제 보행자, 라이더, 카, 트럭, 트레인 얘네들은 이제 BDD 100K 디텍터에 대한 분류 결과들도 다 이제 커먼으로 취급을 했고요. 그렇지. 그 외에는 다 이제 노블로 취급을 합니다. 오케이, 그렇지. 네. 하지만 그러한 disjoint division은 웨이모에 딱 적합하지가 않네요. 네. 그 disjoint division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딱 조인트가 없는 딱 그 분리가 됐잖아요. 조인트 없이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거야. 네. 그걸 이제 disjoint division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디비전은 사실은 웨이모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트럭이나 카 같은 것들이 여기 보면 웨이모는 according to the official document, 웨이모의 official document에 따르면은 모든 이제 vehicle, 차량들은 다 이제 vehicle이라고 한 번에 이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뭐 그 카랑 트럭 이런 것들은 다 vehicle이 아마 된 모양이죠. 그래서 그 웨이모에 있는 베이스라인은 오직 vehicle들만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so here 여기서는 그래서 그 vehicle 웨이모 디텍터의 vehicle prediction은 어떻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커먼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요. 커먼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not only but also니까 A뿐만 아니라 커먼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노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 이거지 쟤는 웨이모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웨이모 디텍터를 어디다가 넣을 수가 있냐면 뭐 어디다 넣을 수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어디에서 어떤 거 할 때 리콜 같은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할 적에 리콜이 리콜이 뭐였냐면은 아, 이제 이 아래. 데이터 안에 있는 실제 그 코너 케이스들 중에서 몇 개나 얘가 찾아냈냐를 체크할 적에 얘가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but it 그것은 뭐예요? 영향 주지 않는다. 모든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는데 아마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컨클루전,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모든 디텍션 커먼 비클을 어디로 프로젝트 했을까요? 유니파이드 비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이제 프로젝션을 시켰고요. 네. Detectors of Different Dataset, 이제 아까 웨이모, 그다음에 BDDLK, 그다음에 소다10M 이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모든 디텍터들이 비클을 커먼 클래스 비클을 예측을 하면은 다 이제 비클로 동일한 커먼 클래스 셋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동일한 커먼 셋으로 클래스 셋으로 이제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네, 콜론하고 세미콜론하고 반면에 while 반면에 we 어떻게 한 거죠? we 모든 너블 오브젝트는 합쳤네요. 네, 모든 노블 오브젝트들은 그냥 클래스 어그노스틱 매너로 바로 이제 다 합쳐가지고 측정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unseen 클래스에 대해서는 디텍터들이 이거를 뭐 분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넣었고요. 이렇게 쭈루룩 설명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기록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읽기만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된 거를 딱 요약만 딱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요약을 한번 해놔야겠네. 네, 요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거는 했고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요약하면 긴 건 아닌데 말이죠, 그죠? 일단 노트덱 계속 읽어볼게요. 네,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요. 디텍터들은 평가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테이블 2에서 이렇게 줄이 그려져 있는 것들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RPN을 사용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어그노스틱 디텍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리진이나 코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클로즈 월드 디텍터들을 소다 10M을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한 경우에는 노블 오브젝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얘들은 코먼 클래스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먼 클래스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 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대시로 표현을 했네요. 저거 궁금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줬네요. Note that 이렇게 해서 그리고 we utilize 코코 스타일 에버리지 리콜 as the evaluation method. 에버리지 리콜을 이제 메트릭으로 사용을 했고요. 모델이네요. 앞서 이제 저기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언급했던 에버리지 프리시전 AP는 이제 RP. 사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since the annotated objects are mostly challenging subset of 지금 이 데이터셋 코다에 있는 데이터셋들은 이제 챌린징한 데이터셋들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이유가 되나요? Most challenging subset of all CODA foreground object. annotated 된 오브젝트들은 가장 문제가 있거나 가장 도전적인 subset이다.
सब셋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 아까 그 커먼 음, 노벨티가 있는 오브젝트만 디텍션을 했으니까 음, 지금 foreground 오브젝트 그 씬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들 중에서 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annotated 오브젝트는 음, 제일 어려운 것들만 뽑아놨죠. 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버리지 리콜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 일단 뭐 그런가 봅니다. 근데 코코 스타일이라는 게 뭐야? 아 코코 이건 제가 스타일. 찾아봤는데 어, 코코에서도 어. 이 데피니션이 별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왜 이걸 코코 스타일이라고 말을 했을까 싶은데 음, 일단 그냥 에버리지 리콜입니다. 에버리지 너희가 리콜. 생각하는 그 리콜들을 측정을 해서 에버리지를 만든 것인데 리콜의 평균. 그러니까 프리시전의 평균보다는 리콜의 평균을 사용을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죠? 그 프리시전 평균이 아니라 리콜의 평균. 그럼 리콜은 뭘 대상으로 측정한 한 게 리콜이죠? 네. 그러니까 리콜을 어, 하려면은 어디까지나 이미지니까 이미지 안에서 뭔가 리콜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컴퓨전 테이블 만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음, 액큐레시를 측정하는 거하고 리콜을 측정하는 거는 이제 리콜 측정할 때 아마 뭘 뺄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빼는 거 빼서 이제 측정하는 것이 훨씬 여기서는 더 적합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AR 그러니까 맞냐 틀렸냐. 예를 어,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음, 여기서 오브젝트가 하나 존재를 하고 음, 여기에 대해서 사각형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음, 모델이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 음,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걸 측정하는 기준으로 첫 번째로 이제 IOU threshold를 줬습니다. 음, 그래서 AR50, AR75라고 두 개의 측정 매트릭을 만들었는데요. 음, IOU 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게 몇 퍼센트냐, 전체의 몇 퍼센트냐 이게 50% 이상 혹은 75% 음, 이상이어야지만 얘가 맞췄다라고 보는 거죠. 음, 이 실제 오브젝트랑 얘 예측한 사각형이랑 음, 50% 이상 겹치거나 75% 이상 겹쳐야지만 제대로 탐지했다라고 보는 그 IOU 기반 매트릭이 하나가 있고요. 음, 음, 그다음 둘째로 maximum boxes per image with AR1, AR10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당 박스를 하나를 쳐라라고 하는 경우랑 10개를 쳐라 10개를 쳐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측정 매트릭을 또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박스의 사이즈, 박스의 스케일을 AR 스몰, AR 미디움, AR 라지로 바꾼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코 데피니션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코가 이렇게 AR50, AR75, AR1, AR10, AR 스몰, 미디움,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측정을 했는데 제가 22번 논문을 가서 읽어봤는데 코코 스타일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어떻게 뭐 AR 스몰이 어떤 사이즈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글 이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요 토픽은 뭐냐면은 이밸류에이션이잖아요. 네,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예,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그런데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에버리지 리콜을 썼고 또한 AR도 고려를 했다. 근데 어떤 환경에서 고려했냐면 1번과 같은 환경, 2번과 같은 환경, 3번과 같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AR을 고려했다. 네. 네, 두 가지 사실은 매트릭, 그러니까 크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버리지 리콜하고 AR을 고려했는데 AR이 에버리지 리콜입니다. 아, 그런가? 그렇구나. 네. 그런데 AR을 이제 고려했는데 AR을 이 세 가지 다른 환경에서 또 고려한 것이. 네, 1번 지금 환경, 예시를 2번. 보시면은 AP도 있고 AR도 있는데 코너 케이스, 커먼 케이스, 노블 케이스에 대해서는 AR, AR50, AR75, AR10 이래 가지고 그렇지.
그 서로 다르게 이렇게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표시가 결국 요런 거다. 네. 요런 거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AR에 밑에 숫자가 쓰여져 있으면은 IOU 이미지가 얼마나 겹쳐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거는 오브젝트를 몇 개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버리지 프리시전보다는 리콜을 중심으로 이제 이 친구들은 다 평가를 했다. 그게 되게 좋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에버리지 리콜. 리콜이 3개씩이나 있는 거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많이 쓴 거죠. 리콜도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서 또 고려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에 대한 얘기가 결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테이블 2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은 피규어 1에 나와 있는데 지금 PPT에는 피규어 1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맨 처음에 보시는 그겁니다. 그 무슨 그 선 그래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다 떨어졌다 나와 있던 그 그림이 피규어 1이고요. 테이블 2는 여기 있는 그래프입니다. 디텍터들이 설퍼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30에서 50% 정도 AR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다 10M에 대해서 43.3% 정도 떨어졌고요. 이 캐스케이드 RCNN이 43.3% 가까이 떨어졌고요. 커먼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의 경우에도 21%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34, 26 이렇게 나와 있는데 AP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AR입니다. AR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7이었던 애가 28.7이 되고 46.9였던 애가 23.9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들 커먼 클래스에 대한 경우에도 떨어졌습니다. 커먼 클래스는 뭐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인데 그것조차도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 코다가 정말 희귀한 케이스들을 잘 찾아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커먼에 대해서도 떨어졌고요. 베스트 퍼포먼스가 12.8%였습니다. 여기 레티나넷을 이 BDD 100K로 프리트레이닝 시킨 모델이 12.8%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다 이외의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랑은 여전히 굉장한 갭이 존재하고요. 굉장히 still far from solve 이제 해결하기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고요. 지금 어디지? 거기구나. Which is still far from solving 이고요. 뭐 코다가 도메인 갭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디텍터는 그래서 디텍터 같은 경우에 이제 디텍터별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첫째 이제 RCNN 친구들 여기 RPN 2개입니다. RPN 2개만 놓고 봤을 때 캐스케이드 RCNN이 페스터 RCNN보다 일반적으로 더 좋았다고 합니다. Not only but also. 네, 커먼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코너 클래스에 대한 경우에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With a consistent improvement on origin dataset. 오리진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오리진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향상을 가지면서 일관성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demonstrating 뒤쪽 네,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
네. 음, 높은 AR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AP가 줄어들지 않고도 음, on common data set for more powerful detector. 음, 파워풀 디텍터의 성능이 높다면은 AP 에버리지 프리시전의 하락 없이도 이제 에버리지 리콜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온도 컨트롤이 반대로.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캐스케이드 RCNN을 넘었고요. 근데 AP 같은 경우, 에버리지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드랍이 됐네. 제가 엉뚱한 거를 보면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RPN에 있는 얘네들이 아니라 이 베스트 RCN은 캐스케이드 RCN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죠. 베스트 RCNN이 오리진에 대해서도 더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했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캐스케이드 RCNN이 코너 케이스에 대해서 더 이제 성능이 좋은 거를 보면은 성능이 더 이제 향상되는 이런 형태를 보면은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성능이 더 좋은 모델일수록 오리진에 대한 성능이 더 좋은 모델이면은 이제 AP의 하락 없이도 AR이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AR 면에서는 이겼는데 AR 면에서는 이제 캐스케이드 RCNN을 이겼는데 AP는 오히려 낮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댄스 프리딕션 디자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댄스 프리딕션이면 뭐 이 프리딕션을 되게 할 때 댄스하게 하나 보지? 네. 프리시전이 낮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리콜이 높고 프리시전이 낮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무차별 난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시전이 낮고 리콜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럴듯해 보이면은 다 이제 찾는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들을 다 오브젝트로 잡아버리면은 프리시전은 낮고 리콜은 높아집니다. 그거를 아마 이 댄스 프리딕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노댓 또 뭘 주목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캐스케이드 RCNN이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AR 11대의 이야기입니다. 레티나 넷보다. 네. 레티나 넷보다 AR 11대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레티나 넷 같은 경우에는 AR의 임프루브먼트가 AR의 향상이 more box prediction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 같이 이 프리딕션 박스를 더 많이 생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다 10M 레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당 86개의 사각형을 쳤고요. 캐스케이드 RCNN은 21개의 박스를 쳤습니다. 오케이. 그런 예를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특이한 것이 저 앞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게 지나갈 때마다 렉이 걸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저 앞에 사례를 보시면은 데이터셋 자체를 비교했을 때
씬이 1500개였고 음,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5900개였습니다. 음, 다시 말해서 씬 하나당 음, 대략 한 4개 정도 음,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거겠죠. 음, 그런데 다시 이제 지금 리절트에 여기 나와 있는 글을 보시면은 캐스케이드 RCNN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박스를 쳤고요. 레티나넷은 86개를 쳤습니다. 그 중에 정답은 평균 4개인 거죠. 근데 저 리콜 레이스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높은 거죠? 사실은 리콜만 높은 거는 의미가 없긴 합니다. 의미가 없네. 왜냐면은 이제 사각형을 진짜 말 그대로 무차별 난사를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레티나넷처럼 답은 사각형이 4개밖에 없는데 86개를 찍었다는 거거든요. 사각형을. 그럼 86개 중에 4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시전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네 항상. 네. 그러니까 리콜 그러니까 아까 그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말이야. 네. 리콜이 뭐냐 이거지. 리콜은 그거죠. 이제 모델 실제 참값 중에서 참값 중에서 네. false negative랑 true positive 중에서 true positive죠. true positive. 네. 그 다음에 accuracy는 true negative죠. true negative. 그러니까 이게 accuracy는 참이라고 했는데 참이라고 했는데 틀렸냐? 아니요, 참이라고 했는데는 positive입니다. 실제 참인데 얘가 틀렸다고 했느냐, 참인데 맞췄다고 했느냐 중에서 이제 참인데 이제 맞았다라고 예측한 거의 비율입니다. 비율이죠. 참인데 맞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보시면은 그 이미지에서 답이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안에 이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 4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맞춰보라고 했는데 레티나넷이 여기서 86개 사각형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네. 찍은 거에서 많이 찍었으니까 많이 걸렸겠지. 2개 맞췄다. 2개 맞췄다. 그러면은 true negative가 2개고요. true positive가 2개입니다. true positive가 2개. 왜냐하면 4개 중에서 2개 맞췄다. 맞췄으니까. 네. 그러면 50%가 나옵니다. 그러면 average precision은 어떻게 되느냐? 86개 중에서 2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확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거 0.2%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2%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그래서 이 86개 평균 86개라는 거는 분명히 얘들 이제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하면은 레티나넷 같은 거 2%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뭐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차이가 낮은 값에서 막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AR로 측정한 게 타당한 건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리뷰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논문 딱 받았을 때 뭐야 왜 AR로 이걸 얘네들이 평가를 했지?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딱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설명은 짧게 앞에 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데이터셋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AP보다는 AR을 쓰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일 텐데 이 부분을 딱 솎아줄 수 있는 그런
판단 가능한 역량이 필요한데 말이죠. 우리는 일단 근데 일단 계속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래서 이 모델들이 약간 동작을 이렇게 한다는 점,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안은 평균 4개가 나오는데 뭐 레티나넷은 86개라 이건 너무 많다고 언급을 했다지만은 이 잘했다라고 하는 캐스케이드 RCNN도 21개면은 사실 이쪽도 무차별 난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차별 난사한 거가 우리는 별론데라고 하지만 무차별 난사까지 하더라도 맞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 건가 봐. 그죠?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1%가 나오니까 난사를 해서 이렇게 11%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럼 4개 중에 몇 개를 맞춘 겁니까? 0.5개를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춘 거가 되게 중요하다. 무조건. 네. 그러니까 무차별 난사를 하더라도 어. 잘 못 맞추더라.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만든 이 코다 데이터셋이 그 기존의 디텍터들이 이렇게 어려워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네. 훌륭한 것이다. 그걸 네. 주장하는 거죠? 네, 기존 모델들이 못 맞출수록 이분들의 그 기여는 올라가죠. 너무 퉁쳤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지금 코다가 잘했죠. 오늘 당연한데. 그러니까 저 미안합니다. 나는 이거 네. 내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어. 도저히 정리가 안 되네. 네. 저희 다음에 김도영 연구원이 이거 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한글로 좀 정리 좀 해줘요. 그러면 내가 네, 한번 그 여기 익스페리먼트 부분만 익스페리먼트랑 리절트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만 정리해주면 내가 나중에 보고서 딱 쓸 때 나머지는 내가 다 쓰고 리절트 부분만 다 인용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네.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막 그러니까 뭔가 요약 정리가 딱 필요하긴 할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읽었는데 와 이거 뭐지? 잠깐 뭐 한 거지? 너무 많은 모델과 너무 많은 데이터셋과 너무 많은 옵션들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지금 되게 그런 뉘앙스로 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끝으로 RPN 조금 더 남았으니까 거기 디스커션 전까지 쭉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RPN brings minor improvement, but it's significantly surpassed. 네. surpassed by 능가했다 했죠. 네. 약간 RPN은 조금 더 이제 향상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티나넷을 이제 더 이제 레티나넷보다 더 좋았다는 거 있고요. 네. 심지어 그래서 RPN은 more box prediction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할지라도요. 네. 예를 들면 1000개 대 86개네요. 네. 이제는 무차별 난사가 아니라 아예 기관총 난사를 해서 이 86은 여기 있는 86이거든요. 어디 있죠? 레티나넷은 86개를 만든다라고 앞에 말했죠. 레티나넷은 86개를 만드는데 그럼 남은 게 RPN이겠죠. RPN은 1000개 박스를 친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Showing that 뭘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클래스 어웨어 트레이닝이 beneficial 네. 더 유익할 수도 있어라는 거죠. 네. 학습하는 데 있어서. 보다 분별력 있고 강건한 디텍터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클래스 어웨어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스 어웨어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RPN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클래스 어그노스틱하게 사각형을 쳐주거든요. 레티나넷은 반면 이 클래스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원 스텝 클로즈 월드 분류를 바로 실행을 시켜주는데 지금 RPN 계열 모델들이 레티나넷을 못 이깁니다. 지금 못 이깁니다. 이분도
레티나넷은 86개만 치는데 RPN 모델들은 1000개를 치거든요. 그래서 1000개를 이렇게 기관총 난사를 했는데도 레티나넷을 못 이긴다는 거는 이런 RPN이 주장하는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분류라는 것이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그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거나 로버스트하지 않다. 별로 강건하거나 어떤 분류 성능이 좋지가 못한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레티나 넷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아까 그러면 be surpassed by 레티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뜻인가 보네. 네. 그죠? surpassed 레티나넷 하면은 레티나넷을 이긴 건데 surpassed by라서 이제 레티나넷한테 진 거네요. 네, 레티나넷에 의해서 뭉개진 거야. 네. 그것도 상당히 까였나? 까였어. RPN이 저렇게 엄청난 박스를 프리딕션을 했을지라도 레티나넷에 못 당해. 네, 라는 걸로 얘기하고 결국은 뭐냐면 RPN이 못하는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방식으로 트레이닝하면 안 돼. 클래스 어웨어 트레이닝 방식으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죠? 놀랍게도 surprisingly 네. 놀랍게도 ORE를 주목을 하시면은 오픈월드 디텍터도 코다랑 소다 10M 테스트셋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임프루브먼트를 가져왔습니다. 섹션 6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ORE가 놀랍다는 얘기네. 네. 그렇군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 요거는요? 네, 데이터셋별로 이제 아까 소다 10M, BDD100K, 웨이모 이 세 개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BDD100K가 perform the best among 3 dataset. BDD100K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노블 클래스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왜요? 왜? BDD100K가 since BDD100K가 largest annotated semantic class 셋이기 때문에 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어디에 이루어요? 장점이에요? 분명하게 복잡한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습한 그래서 run more discriminative representation 더 이제 분별력 있는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However 하지만 불가능해. 하지만 모든 semantic 클래스들에 대해서 다 annotate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리얼 월드 그 도로 화면이나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요 우리는 뭘 바라죠? 그래서 코다가 연구자들에게 더 확장성 있고 효율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To build robust perception system, 좀 강건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perception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냥 영어 없이 그냥 한국어로 요약하자면은 지금 소다 10M, BDD100K, 웨이모 이 세 가지 데이터셋으로 각각 학습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티나넷 같은 경우도 이제 BDD100K 기반 레티나넷이 제일 좋고요. 다른 모델도 똑같습니다. RCNN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모델들도 다 보시면은 대부분 BDD100K를 가지고 학습시킨 경우가 더 높습니다. 커먼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커먼 이외의 경우에는 다 높습니다. 그 코너 케이스 전체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다 높습니다. 그 이유가 BDD100K는 보다 클래스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얘들이 다 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코다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코너 케이스에 대해서 다 사람이 보고 그거를 라벨링을 해서 학습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코다의 이런 결과를 토대로 또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 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근데 말이에요. 여기 왜 저 표 있잖아요. 테이블 2에 네. 첫 번째 컬럼이 코다네. 첫 번째 컬럼이요. 컬럼이요? 오리진 옆에 있는 게 코다로 이렇게 해놨지? 글쎄요. 저기 되게 웃기다. 저거 되게 웃기다. 왜 저걸 코다라고 저 컬럼을 해놨냐? 어이씨. 저거는 큰 의미 없이 코다 그냥 채웠나? 이 논문이 코다니까 코다 테이블이다 그런 인덱스 같아요. 특이하네요. 그리고 여기서의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얘네들을 썼던, 그죠? 얘네들 네. 원래 썼던 그런 데이터 셋과 테스트 셋 가지고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이 되겠네요. 오리진에 돼 있는 네. AP와 AR. 그다음에 코너, 커먼, 너블 이런 식으로 나눈 거는 이제 분류에 따라서 나눴고, 실제로 코다는 저 너블 저기가 아주 강건인 거죠. 네. 거기에가 많은 거고, 그거를 했을 때는 다 죽상이 된 거죠.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지금 그죠? 네. 다 엄청 떨어진 거고, 커먼 정도는 그래 커먼이니까 저거는. 근데 코너로 가면 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하튼간에 커먼은 뭐 오리진하고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한 게 이제 코너고, 코너에서 더 특이한 게 너블이니까 너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맞췄다, 뭐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한 게 테이블 2군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다, 그 다음에 뭐 BBD 100K, 웨이모 이런 거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또 요걸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한 거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데이터셋으로 분류해서 설명해야지. 코다도 하나의 데이터셋이니까 그랬을 때도 전혀 그래 BBD 일지라도 저쪽으로 가면 떨어지는. 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잘 코너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걔를 가졌으니까 이제. 근데 그건 없나? 향상을 디스커션 쪽에 있나? 왜 그 코너 케이스로 트레인 시켰을 때 그건 뒤쪽에 있나요? 코너 케이스, 그러니까 코다 가지고 트레이닝 시켰을 때 되게 좋아졌다, 뭐 그런 얘기가 앞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디스커션 쪽에 있나 보다. 정확히는 이게 보고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디스커션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디스커션의 effectiveness of COPG 해가지고 디스커션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거 테이블 3번도 나오고. 코다 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거 있잖아. 얘가 코다 가지고 앞문장에서 그런 거 읽었었던 것 같은데, 코다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되게 뭐 그것도 해봤다, 뭐 그런 거가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코다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면 당연히 뭐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여기 뒤쪽에 실험에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는 없어서, 이게 저쪽 프로그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나중에 봅시다. 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러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네. 좀 네. 정리해주면 좋겠네요. 보고서 쓸 때도 좋고. 그러니까. 오케이. 아무튼 오늘 많은 걸 배웠네. 리콜하고, 프리시전하고. 유튜브 한번 더 보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오브젝트 디텍션 잘 설명을 해놨던데, 그거를 이렇게 틈날 때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 연휴 주말 잘 잘들 보내세요. 쉬시고.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